지역사회, 그리고 청소년 지도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지역사회와 청소년 활동 간에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전반적인 일단 개요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역사회란 무엇이죠? 작은 규모의 지역사회를 말하는데 공동체 의식을 가진 인간 집단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이러한 지역사회에 기반한 청소년 활동은 청소년을 양육 또는 육성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어디죠? 네, 지역사회이다. 당연히 지역사회의 의무사항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사회와 청소년 활동은 상당히 정적인 밀접한 관련이 성립되고 지역사회 공동체 안에 있는 다양한 계층과 연계를 해서 청소년 활동을 진행을 하셔야 되고 이런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 형태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부분은 이러한 지금까지 쭉 살펴보셨던 청소년 활동과 지역사회를 내가 어떻게 연계해서 지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결국 이것이 청소년 지도사의 역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장에서 살펴볼 내용은요. 청소년 이런 지도의 효과성, 그쵸? 또는 이제 궁극적인 목표이자 성과와 관련해서 반성적인 우리가 고찰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자, 그러려면 청소년 활동이 학교 교육의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 그쵸? 강조할 점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먼저 이루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어서 이런 교과 활동에 중점을 둔 청소년 활동이 단순히 그냥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자, 또는 획일적이고 좀 누군가의 타율적 지시에서 진행한다는 것, 또는 수동적인 청소년 그들에게 이런 그냥 의무적으로 주어지는지는 상당히 중요한 그 구분의 역할인데요. 자, 이것보다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주도성, 그쵸? 그들의 이제 창의성, 인성을 함양하는 데 충분히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자, 이렇게 되면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감 또는 자율성을 기르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청소년 활동과 관련된 미래 전망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자, 1강입니다. 청소년 활동과 지역사회 되겠습니다. 자, 순서는 첫 번째 지역사회의 특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 환경의 이런 변화와 청소년 활동이 왜 필요한가에 관련된 거, 그다음 세 번째 학교와 청소년 활동 간에 어떤 연계가 있는가, 그다음 네 번째 지역사회와 청소년 활동 지도의 이런 네트워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지역사회 특성의 이해입니다. 여러분 지역사회와 관련된 전반적인 개념, 자, 지역사회, 다른 말로 커뮤니티, 그쵸, 또는 공동체 이런 거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자, 공동사회는 예를 들자면 농촌 마을을 친밀성의 기초에서 둔 지역사회의 유형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고요. 자, 이익사회는 대도시를 어떤 익명성에 기초한 좀 몰인간적이고 이해타산적인 지역사회 유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지역사회를 이익사회보다는 공동사회에 기반해서 이해하시는 게 더 맞는 의미겠죠? 자, 두 번째 지역사회의 이런 청소년 보호 기능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 활동과 관련해서 지역사회의 정의는 청소년들의 이런 생활 공간으로 이해를 하자. 자,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부여해주는 장소의 개념으로 이해하자. 자, 그 다음에 별표 하나 치실까요? 자, 문화 창조의 이런 공간, 생활 공간의 개념으로 지역사회를 이해하자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이런 발달을 돕기 위한 교육적인 기능을 이 지역사회가 담당해야 된다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씩 이제 지역사회 청소년 보호의 기능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생산과 분배 또는 소비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인지 살펴볼게요. 지역사회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해 가는데 필요한 이런 다양한 재화 또는 용역, 서비스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자, 이를 일정한 경로를 통해서 분배하며
주민 각자의 욕구에 따라서 소비하도록 하는 기능을 우리 지역사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자, 두 번째 기능은 상부상조의 기능입니다. 이 개념은 잘 아실 건데요. 개인 또는 어떠한 소집단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외부,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다음 세 번째 기능은요, 사회통제의 기능입니다. 자, 지역사회가 구성원들로 하여금 그 지역사회의 규범 안에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그 규범에 따르게 순응하게 하는 기능을 이 지역사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도만으로는 좀 통제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이런 사회통제를 위해서 그 지역사회 안에서 가치 규범이 올바르게 형성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네 번째가 사회통합 기능인데요. 자, 지역사회가 전체 사회를 유지 발전하는데 보완적인 기능을 당연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이렇게 상호 연계되어서 끈끈한 결속력 있는 탄탄한 기능적인 역할을 하셔야 되겠죠. 특히나 이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서는 바로 지역사회의 이런 체계 간의 이런 불균형에서 이 다양한 청소년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이런 지도는 청소년들의 이런 다양한 문제를 좀 규제하고 이런 그들에 대한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 통제 중요한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사회화를 강화시키는 기능을 지역사회가 담당을 해야 되고요. 그런 이제 세대 간의 이런 갈등, 이질감을 극복하고 긴밀한 유대 관계, 유대를 가져올 수 있는 사회 통합의 기능으로 우리는 지역사회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청소년 활동에서 지역사회의 연계가 필요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지역사회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 활동 지도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볼게요. 자, 지역사회 환경 변화는 어떤 요인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할까요? 네,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구조적인 이런 산업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예전에 농촌사회였다면은 산업화 시대, 지금은 이제 IT 계열 쪽의 4차 혁명 시대다. 이렇게 굉장히 하루를 멀다 급격한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사회에 따라서 또 다양한 청소년 활동 지도가 필요하겠죠? 자, 두 번째 요인은 청소년 유해 환경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 외부 또는 다양한 이런 인터넷, 미디어 환경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런 청소년 유해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변화는 익명성이 요구되는 이런 사회 환경. 그쵸? 그래서 사회 전체에 이런 그 전반적인 학습 환경, 작업 환경의 변화를 또 초래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첫 번째 청소년 지도자에 의해서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삶을 위협하는 이런 다양한 유해 환경에 노출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위험 행동에 빠져들 가능성을 우리는 줄이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셔야 되겠고요. 청소년들의 이런 발달 과정에서 요구되는 긍정적인 측면과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주는 영역의 기능을 지역사회가 가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은 이런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 바람직한 사회와 가정을 거쳐야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바람직한 사회와 가정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 함께 누가 노력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역사회. 그래서 이런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용 가능한 자원, 그 다음 네트워크, 이런 시스템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해서 청소년들의 이런 자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교와 청소년 활동의 연계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 학교랑 어떤 의미가 있나요? 청소년들로 하여금 청소년들의 이런 발달 과업을 완성해 나가고 좀 균형적인 청소년들의 성장, 발달을 돕는 활동을 제공해주는 하나의 장이다. 다시 말해서 그래서 학교는 이꼴 청소년들의 전인 성장을 지원하는 장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지금 현재 학교가 이런 청소년들의 이런 균형 있는 발달, 성장, 전인 발달을
있게끔 하는 이런 구조, 시스템, 교육 환경이 마련되고 있나요?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학교가 이런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교육적인 환경이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청소년들이 이런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좀 해소를 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게끔 도와주셔야 되고 청소년 각자가 자신의 이런 재능, 장점을 발견하고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하셔야 되겠죠. 자, 따라서 청소년들의 이런 현재적인 삶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인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게 바로 학교여야 된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청소년 활동은 청소년들의 이런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미래의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지원 역할, 이런 체제, 돕는 모든 활동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청소년 활동은 청소년들의 이런 사회 적응력을 증진시키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이 청소년 시기에 또래 관계 중요하다고 했죠. 청소년들의 이런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를 꾀하는 교육적인 의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학교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들의 학교 생활 적응, 그 다음에 학습 습관 형성에 큰 역할을 주는 방향으로 학교에서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크게 4가지 측면에서 학교에서 청소년 활동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자율활동, 두 번째가 동아리, 세 번째 봉사, 네 번째 진로활동인데요. 이 4가지 활동 영역을 크게 우리는 창의적인 체험활동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창의적인 체험활동 이 4가지 활동 영역을 학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청소년 활동이다. 자, 그래서 학교와 청소년 활동은 이런 유기적인 네트워크,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청소년들의 이런 전반적인 인간 성장, 인간 발달에 기여하는 중요한 교육적인 기능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자, 그래서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청소년 지도자와 학교에서 이런 교사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또한 교육 지원의 효과적인 통합 방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청소년 지도자는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사회 내에 있는 청소년 활동 지원 기관 중에서 학교랑 어떻게 잘 이렇게 연결하며 유기적인 관계를 하면 좀 더 청소년 활동을 보완할 수 있을까를 고려를 하셔서 이런 시스템적인 유기적인 관계를 돈독히 나가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학교와의 이런 성공적인 연계 활동에 대해서 지속적인 청소년 지도사 연구가 필요하겠죠? 네 번째로는 지역사회와 청소년 활동 지도의 네트워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지역에 배치된 생활권이죠. 청소년 수련시설입니다. 여러분들 청소년 수련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회지, 마지막으로 청소년 특화시설 등 다양하게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청소년 수련시설, 이런 다양한 이런 시설들이 현실적으로 지역사회의 청소년 활동 공간으로서 이렇게 좀 지원 시스템이라든지 좀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좀 고민해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 단체는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활동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이다. 자, 그래서 청소년 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성장시키기 위한 이런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셔야 되고요.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통해서 학습 경험의 제공으로서 청소년들의 이런 바람직한 욕구 충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주 업무여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청소년 단체 간의 이런 경쟁적인 관계와 회원 확보의 경쟁을 조금 지향하고 이것보다는 학교를 포함한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청소년 단체 활동의 연결 벨트 모형을 개발해서 같이 연계된 시스템 모형이라는 거죠. 자, 결국에서는 이런 모형을 개발해서 실질적인 네트워크 형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런 청소년 단체 활동, 이런 연결 벨트 모형의 주요 요소가 있습니다. 크게 가정, 학교, 앞에서 배우셨던 이런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 이제 타 청소년 단체를 얘기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청소년 이런 단체에 연결하는 네 가지 주요 요소는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학교의 인적 공간적인 자원을 활용하자. 두 번째가 내 가정의 이런 지지와 지원을 또 활용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지방자치단체의 이런 재정적 또는 제도적인 지원을 또 활용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사회적인 인플라 형성 그리고 타 청소년 단체 간의 협력적인 관계 형성을 또 마련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요소는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청소년 단체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욕구를 지역사회에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자, 이 강에서는 청소년 지도의 미래 전망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미래사회와 청소년 활동 지도. 두 번째, 청소년 활동 지도 이런 성과와 우리가 당면한 과제에 대해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로 청소년 지도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미래사회와 청소년 활동 지도입니다. 자, 여러분들 미래사회는 어떤 사회인가요? 다문화 사회, 지식 정보화 사회, 양극화 사회라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 국경 혁명 사회, 그다음에 이제 웹 2.0 사회, 다양하게 불리는데, 미래에 대해서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미래사회에서 글로벌 리더인 청소년 지도자는 어떤 존재인가? 이 청소년 지도자로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자, 여러분들 이것은 행위의 문제이기 이전에 존재 혁명의 문제이다. 반드시 이 청소년 지도자가 미래의 사회로 갈수록 더 필요하고 반드시 이들의 역할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변해야 한다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는 청소년 지도자의 역할이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미래사회에서 이러한 청소년 지도자는 미래사회에 대한 수용력을 반드시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요. 변화를 이끌어가는 주체인 뭔가 휴먼웨어의 기본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일을 앞으로는 좀 더 강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지도자는 사회 변동론적인 관점에서 미래사회를 이해하는 지식과 안목을 반드시 구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청소년 지도자는요, 첫 번째, 미래의 흐름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다시 말해서, 거대한 역사, 문명의 흐름을 예견, 예측, 발견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이 흐름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방향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둘째, 예상되는 이런 도전 요인에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꿈꾸는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주도적인 인재를 길러내는데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자, 미래 사회의 주요 특징을 간단히 살펴볼 건데요. 정보 지식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요? 정보 지식의 재화화, 그쵸? 끊임없이 정보 지식이 재산출되는 사회. 그 다음에 영상화, 그 다음에 존재의 부호화, 끊임없이 코딩 된다는 거죠. 자, 정보 네트워크 기반 경제, 정보 지식의 프로 쉬며, 집단 지능,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는요, 글로벌 경쟁 시대, 그렇죠? 그래서 복합성이 존재하는 그 정체성 혼란의 시대이기도 하죠. 그다음 자동화 사회는요, 그야말로 지능형 로봇 시대. 학습 도구가 굉장히 다양화된다. 그다음 사이버 교사가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할 때 적시 학습이 이루어진다. 그다음 포스터 휴먼 사회 기억하세요. 자, 이런 개인의 이런 지적, 그다음 육체적인 장애를 극복, 능력을 극대화해야 되는 시대. 그래서 기대 수명이 연장되죠. 그래서 평생 학습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요. 정보 지식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 이런 포스트 휴먼 사회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차 혁명으로 우리가 한마디로 이제 이런 미래 사회를 정리할 수 있겠는데, 인공지능, 여러분들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3D 프린팅, 자율주행, 자동차, 다양한 용어로 불리는데 이렇게 급격한 소프트웨어와 이런 데이터 기반 지능, 이런 디지털 변화에 의한 혁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 지도자로서는 이러한 미래 사회의 급변한 변화에 대비한 청소년 지도 활동을 계획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미래형 인재를 길러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4차 혁명의 본질을 이해하고 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 일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미래사회 특징을 이해하고 청소년들을 미래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려면
청소년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활동 현장에서 어떻게 청소년을 제대로 잘 지도할 것인가를 늘 끊임없이 교육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시대적 패러다임은 청소년 지도자는 정확하게 읽자. 그 다음에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이런 대응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 둘째, 예견력을 강화하도록 지도를 해라.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적절한 자세를 갖춰야 된다. 자, 여기서 필요한 것들이 상상력, 추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는 것들이 함께 필요할 것이고요. 셋째, 바람직한 미래 창출을 위한 주도 세력은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될 바로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창조적인 역량이 증진되도록 지도를 하셔야 합니다. 넷째, 미래 사회는 정보화 사회, 융복합 사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는 가상 공간에 이런 새로운 가치 창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상 공간의 합리적인 이런 사용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이뤄질 수 있는 다양한 청소년 지도자의 지도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섯째, 자, 너무나 우리가 이제 이런 융복합 시대, 정보화 또는 4차 혁명 시대만 강조를 할 것이 아니라 별표 치세요. 인간 중심 사회로 기술을 진화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사회의 발전에 이런 새로운 엔진, 신뢰를 구축하는 청소년 지도자 역할이 여기서 상당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청소년 지도자가 먼저 품성적인 인성적으로 건전하고 건강해야 하며 이러한 것들이 모델링이 돼서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겠죠. 따라서 특히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청소년 지도자 역량이 이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청소년 이런 활동 지도의 이런 성과와 당면한 과제입니다. 성과를 간단히 정리하면은 학교와 시설 연계 활동을 강화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청소년 수련 시설을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에서 확대하셔야 된다는 거. 세 번째,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의 질도 높여야 되고 프로그램의 다양성